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채널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친구인데 이 나이에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말들이 어쩌면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감정이 매일 조금씩 다치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단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관계들 중엔 습관처럼 이어져 온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오래 봤으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유지되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인연이 내 마음을 점점 병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의무일 뿐입니다. 예전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기분이 상해도, 내가 좀 참자, 내가 조금 더 이해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만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바로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무례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면서도 친구나 가족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관계의 선을 무너뜨리고 예의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의 없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조용히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맞춰야 하고 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진짜 친구는 내가 나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은 날에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삶이 깊어질수록 더욱 곁에 두어야 할 존재입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다 인연이 아니듯 조용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오래된 이름에 기대어 나를 지우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친구라는 이름에는 미묘한 책임감과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도 선뜻 끊지 못하고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먼저 탓하게 되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더 절실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평화를 깨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하다는 이유로 말끝마다 농담처럼 내 단점을 들춰내고 그게 너니까 하며 웃어넘기는 사람. 하지만 그 말은 웃음 뒤에 상처를 남깁니다. 가볍게 툭툭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 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 단순한 두 마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배려하고 손 내밀고 챙겨줘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신이 손해본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서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의 온도를 끌어내리는 유형이죠.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신뢰를 평균 2.4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긴다고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또는 미안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참고 계신가요? 관계는 주고받는 감정의 흐름 위에 서 있어야 건강합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언젠가 고갈되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배려하는 만큼 더 많이 요구하고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가? 관계를 망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무시된 감정의 누적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오늘도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건 이미 정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곁에서 나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늘 긴장하며 언제 또 상처받을지 조심했던 것은 아닌가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미안함을 말로 전할 줄 아는 사람. 그 작은 정서적 표현이 관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왠지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돌아온 반응이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 그런 거 요즘은 다 누구나 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냐? 이 말들은 겉으론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확인한다. 즉, 누군가의 성취가 내 결핍을 자극할 때 질투는 겉으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말로 변형되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뇌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질투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했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서 불쾌감과 분노 신호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쁜 일이 생겨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스스로 기쁨을 축소하게 되고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라며 감정을 눌러야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활력도 자신감도 줄어들고 맙니다. 질투는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말없이 퍼지기에 더 위험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지는 독이다. 그 독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나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내가 잘 되면 어색해지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어쩌면 친구가 아니라 내 자존감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내가 웃으면 함께 웃고 내가 성취를 이루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배가 되며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감정이 들죠. 관계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을 숨기게 만드는 관계는 어쩌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내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 그는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조용히 여러분의 행복을 눌러왔던 사람인가요? 이제는 기쁨을 기쁨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언이 진심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내 삶을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말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 겉보기엔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말의 중심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나를 위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어느새 내 마음 한켠에 이상한 무게가 남습니다.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평가를 받은 느낌. 그 말 앞에서 나의 선택이 작아지고 자꾸만 내 판단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은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너는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죠. 말은 친절한데 마음은 조용히 지적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는 같은 조언이라도 강요형과 제한형으로 나누어 수용도와 감정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말은 신뢰도를 60% 이상 떨어뜨렸고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 처럼 선택권을 남겨준 말은 오히려 호감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에 담긴 태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말끝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건데라며 당신의 삶을 가볍게 단정짓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라는 이름의 통제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지만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상대의 깨달음이 아니라 복종을 원합니다. 그런 관계에선 내가 나답게 숨쉬기 어렵고 결국 내 자존감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 이끌지 않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줍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도 지적보다 공감을 먼저 꺼내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그는 조용한 통제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곁엔 지금 나를 존중하는 말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삶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 조용히 경계를 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만 이것 좀 빌려줄래? 한두 번은 당연히 도와줍니다. 아는 사이니까, 친구니까, 또 내가 여유가 되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할까? 이건 정말 급해서일까? 아니면 날 만만하게 보는 걸까? 그 사람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넌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지라는 무언의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번스타인은 이런 현상을 반복적 요청의 권리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호의를 반복하면 상대는 그것을 감사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당신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의 요청은 부탁이 아닌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도와줘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압박까지 느끼게 되죠.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 망설이면 결국 침해당하는 건 나 자신이다.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의 경계가 그 사람의 반복되는 부탁과 무심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입니다. 내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서운해하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그래, 이해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다들 도와주는데 너만 유난이야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물건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 마음까지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음번에 또 비슷한 부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나는 내 물건이나 시간은 아끼며 쓰는 편이거든.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경계선이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늘 손 내밀기만 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줘도 되는 관계와 지켜야 하는 경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감정적 소비자와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조용히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그 차이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꺼냈을 때 그 사람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말을 끊고 그건 말이지라며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말 중간에 끼어드는 청취자, 다른 하나는 끝까지 경청하는 청취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줄어들었으며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평가받지 않고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입은 많아지지만 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조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해결책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배하려 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우리는 어느새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루를 견딜 수 있기도 하고 삶이 덜 외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보지 않아도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놓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것 같은 든든함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그랬어라며 내 얘기를 덧붙이기보단 그땐 마음이 어땠어? 하고 되묻는 것.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숨겨뒀던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됩니다. 경청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삶의 큰 축복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인생의 품격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들어주던 사람이었나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그 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몇 사람과는 인연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는 마음의 상처만 남긴 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 생각만으로 삶이 조금 덜 외롭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단순한 습관이나 호의가 아닌 정서적 연결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시오포는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은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뇌에서 자주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주 보지 않아도 자주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의 무의식이 소중하다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 모르게 피로감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습관일 뿐 의미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다고 다 인연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내 곁에 남을 사람인가 보다.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존재이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말보다는 마음을 건네고 지적보다는 공감을 전하며 해결보다 경청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인연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수천 명보다 기억 속에 남아 마음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우리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를 좁히는 용기도 지켜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애정을 조금 더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늘의 인생 수업,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안부 한 통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진심이 닿는 그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